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제가 맥기TV를 통해서 치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이고 저희 치과의 핵심 치료이기도 한 앞니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더라고요. 앞니 치료에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앞니 치료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보통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심리적인 목적에서 치아를 좀 하얗게 또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사고로 치아가 다쳤거나 아니면 변색이 되었거나 이런 분들이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또는 치아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치아 교정은 말 그대로 치아의 위치와 배열을 바꾸는 치료이지 치아의 모양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교정이 다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치아 모양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이런 앞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니 치료라고 하면 레진 치료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라미네이트, 그리고 최근에는 올세라믹이라든지 아니면 지르코니아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연예인 급속 교정이라고 해서 연예인분들이 정말 빠른 시간에 교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치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세라믹 박편을 치아에다가 붙이는 거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색깔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많이 하얀 효과를 내는, 즉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많이 곽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라미네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알려지고, 그리고 어쨌든 치아를 좀 다듬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만 이 치아를 다듬어서 이 건조한 치아를 남기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치과 의사분들이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단점 같은 것도 알려지면서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과연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좋은지, 또는 레진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니 치료라고 하면 치아에 충치가 생겼거나 사고로 치아를 다쳤거나 변색이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치료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충치를 치료한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앞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말을 할 때 발음이라든지 또는 웃을 때 보이는 심리적인 효과, 그 외에 이제 교합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효과가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자기 치아에 조화가 있고 교합을 개선하는 선에서 좀 이왕이면 예쁘게 치료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목적을 다 부합하기 위해서 앞니 치료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셔야 되세요. 당장 예쁜 치아를 갖기 위해서 무조건 하얗게 또는 좀 인위적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치료를 하시고 나서 당장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이유가 불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니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고 발음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치과에 오시게 되면 앞니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자료를 체득하고 진단하고 상담하는 시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왕이면 예쁘고 정확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미소가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알맞은 치아의 길이와 모양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선택이 맞는지를 치과 의사가 가서 적절한 선에서 절충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비안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가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어울리는 치아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치아가 어울리는지는 이제 치아에 맞춰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치아의 모델을 체득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왁스업이라고 하는 진단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치아가 어떤 분들은 되게 길게 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짧게 또는 어떤 분들은 작게 크게 다양하게 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에 맞는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왁스업을 만들어 봅니다. 뭐 하나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또 여러 개 이런 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어울릴 수 있는지 뭐 6개, 8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치아 모양을 했을 때 얼마나 치아의 다듬량이 형성이 되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치아를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좀 다듬어야 되는 양이 생기는 분이시고요.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치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치아를 다듬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이런 게 저희가 무삭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붙여주기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앞니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치아를 최소한만 다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을 다듬고 싶은데 더 많은 양이 다듬어질까봐 혹시 걱정이 되시는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진단 왁스업을 통해서 치아를 다듬는 양과 그리고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잇몸 성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다, 뭐 윗니는 몇 개를 할 거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송곳니까지도 다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양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주 만족하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치아를 어느 정도 다듬고 나서 여기에 맞춘 임시 치아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 치아를 썬 과정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최종 보철물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했는데 모양이 맞지 않거나 발음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시 치아를 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게 좋고요. 이제 보통 보면 사실 저도 원데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원데이 치료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굉장히 만족하고 가세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했던 이런 수정해보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하고 나서 발음이 샌다든지 라미네이트 부분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조금 더 써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고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지만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도 시간을 더 소요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예쁜 치아를 갖고 싶지만 어쨌든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정말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선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저랑 상담이 잘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치료를 하길 원하고 그리고 좀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시치아를 써보는 기간을 꼭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보철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사람마다 원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원하시는 분, 무조건 밝게 원하시는 분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치아 색깔에 맞춰서 이런 색깔이 좋겠다라고 해서 권장하거나 한번 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정말 치아에 맞는지 본인의 미소에 잘 맞는지 보시도록 해야 해요. 발음 같은 것들도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최종 부착을 하게 되고요. 다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한번 붙이고 나면 임시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착을 하는 날은 진짜 길게 잡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임시로 시작을 한 상태로 앉아서 거울도 보시고 또 잠깐 내렸다가 또 보시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마무리하는 날에는 진짜 오랜 시간을 잡고 오셔야 돼요.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라미네이트가 아닌 이런 이제 보철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써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일단 마음에 든지 안 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라미네이트와 일반 보철물과의 차이점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